자메이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남성들이 평생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낙원의 섬입니다. 이곳에서는 굳이 영향력 있는 최고 경영자나 백만장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실업자라 하더라도 눈부시게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성들이 당신의 품에 안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메이카 남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가며 자메이카 섬 곳곳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2번. 자메이카에서의 이상적인 남성. 자메이카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남성은 호화로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부유한 사업가나 권력 있는 최고 경영자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완벽한 남성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 여성의 70% 이상이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친절함, 세심한 배려, 그리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줄 알거나 빨래를 가지런히 개는 법을 안다면 단순히 돈을 자랑하는 남성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킹스턴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고소득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그러자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멋지네요. 그런데 혹시 파티를 구울 줄 아세요? 이처럼 자메이카에서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두툼한 지갑이 아니라 앞치마와 요리 실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메이카 여성들은 배우자의 수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것은 달라진 성 역할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덕분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60%가 여성이며 보건, 교육, 기술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정적인 커리어와 경제적 독립을 갖춘 여성들은 더 이상 경제적 부양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을 함께 나누고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자메이카 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부부의 80%는 집안일과 육아를 공평하게 나누는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거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전담하던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며 남편들도 요리, 청소, 아이 돌보기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자메이카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남자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곤할 때 대신 요리를 해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설거지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녀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배려란 값비싼 선물이나 근사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메이카 남성들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커리어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경제적 성취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가정의 행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많은 자메이카 남성들이 아내의 집안일을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11번. 해적들의 도시 포트로열. 포트로열은 17세기봉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로 불렸습니다. 이곳에서는 헨리 모건과 같은 악명 높은 해적들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끝없이 럼주를 마시며 바다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도시는 해적 활동과 무역으로 번성하며 카리브해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에는 집 10채마다 8개의 선술집이 있었으며 럼주는 물보다 저렴했고 매일 밤이 끝없는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지인들은 포트로열에서 취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정한 현지인이 아니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이 그렇듯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1992년 6월 7일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서 치명적인 쓰나미가 몰아쳐 포트로열의 대부분을 바닷속으로 삼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몇 분 만에 약 2,000명이 사망했고 도시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일부 건물은 해저 12m까지 가라앉았으며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유적을 발굴하며 한때 찬란했지만 부패했던 포트로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가라앉은 도시의 유적을 탐험하는 고고학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어는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소 오싹할 수 있으며 물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해적 유령들의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요한 밤에 귀를 기울이면 헨리 모건이
바닷속 파티로 당신을 초대하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용기가 있다면 지진으로 기울어진 건물인 기디하우스도 방문해보세요. 내부에 들어서면 마치 자메이카의 유명한 럼주 한 병을 마신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는 기울어진 구조 때문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고고학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단순히 스릴을 찾는 사람이라면 포트 로열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모험심과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한때 카리브해의 라스베이거스라 불리던 이 활기찼던 도시를 탐험해보세요. 과거의 영광과 어둠이 여전히 푸른 바닷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10번. 자메이카 길거리 음식 문화. 자메이카에서 대표 음식이 저크 치킨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길거리 음식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자메이카의 요리 문화는 풍부한 역사와 지역 문화, 현지 재료가 어우러진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며 미각과 호기심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제 자메이카를 방문할 때 반드시 맛봐야 할 몇 가지 필수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킹스턴이나 몬테고, 베이의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면 패티를 파는 가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패티는 자메이카 사람들이 국민 패스트푸드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간식입니다. 바삭한 페이스트리 속에 매콤한 소고기, 닭고기, 혹은 야채 등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있으며 밀가루와 강황으로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양념된 속은 강렬하고 매콤한 맛을 내어 잊지 못할 길거리 음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인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는 사무직, 근로자, 학생, 길거리 상인 등 일상 속에서 패티가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지 보여줍니다. 주이시 패티스와 테이스티 패티스 같은 유명 체인점에는 늘 긴 줄이 서 있으며 따끈한 패티 한 입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독특한 음식을 원한다면 페스티벌을 맛보세요. 페스티벌은 약간 달콤하고 부드럽고 폭신한 튀김, 도우 간식으로 종종 튀긴 생선이나 저크치킨과 함께 제공되어 단맛과 매콤함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옥수수 가루, 밀가루, 설탕, 버터로 만들어 황금빛으로 튀겨낸 이 음식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을 선사합니다. 채식 위주의 음식을 선호한다면 자메이카는 라스타파리안 식단의 핵심인 아이탈스투가 있습니다. 아이탈스투는 다양한 채소, 콩, 고구마, 허브 등을 함께 끓여 깊고 풍부한 맛을 내며 건강에도 좋은 식사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이탈 철학의 일환으로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강조합니다. 9번. 자메이카의 축제 천국. 자메이카가 레게와 해변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했다면 연중 열리는 다채롭고 활기찬 축제를 통해 시야를 넓힐 준비를 하세요. 자메이카는 진정한 축제의 천국으로 모든 행사가 삶과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축하하는 기회입니다. 자메이카를 방문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흥미로운 축제를 소개합니다. 먼저 매년 7월 몬테고 베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레게 음악 축제, 레게 썬페스트, 레게 썬페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축제는 모든 레게 팬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해야 할 행사입니다. 축제는 일주일간 진행되며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클래식 레게부터 에너지 넘치는 댄스홀 공연까지 선보입니다. 샤기, 션폴, 코피와 같은 톱 아티스트의 히트곡에 맞춰 밤새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2019년 레게 썬페스트에는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모였으며 지역 관광 산업에 $1,000만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레게의 전 세계적 매력뿐만 아니라 자메이카인들의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거리 축제를 선호한다면 매년 4월 열리는 카니발 자메이카, 카니발 자메이카를 놓치지 마세요. 카니발은 활기찬 음악 축제로 소카와 칼립소 비트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참가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춥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킹스턴 거리로 몰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추며 기쁨과 흥분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카니발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라 자메이카 국민의 단결과 국가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문화 행사이기도 합니다. 전통춤에 참여하고 저크 치킨과 같은 현지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시원한 럼펀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카니발의 정신은 자유와 삶의 축하에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의 춤이 이 섬 사람들이 삶과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합니다. 8번. 자메이카의 독특한 음료. 자메이카를 떠올리면 먼저 레게 음악과 매콤한 음식이 생각나겠지만 이 섬에는 열대의 매력을 담은 특별한 음료들도 있습니다. 먼저 신들의 음료로 불리는 자메이카 럼부터 소개합니다.
자메이카에서 생산되는 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럼은 강렬한 열대 햇살과 섬 특유의 따뜻한 기후 속에서 재배된 사탕수수로 만들어집니다. 럼 제조 과정은 사탕수수 수확에서 시작됩니다. 수액을 짜내 자연 발효시킨 후 혼합물을 정성껏 증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법은 숙성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럼은 오크통에서 숙성되며 깊고 풍부한 풍미를 더합니다. 당밀의 단맛, 열대 과일의 향, 계피와 정향 같은 향신료의 미묘한 노트가 느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메이카는 연간 2천만 리터 이상의 럼을 생산하며 그중 50% 이상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다음에 뉴욕배에서 마이타이 혹은 다이키리를 즐길 때 그 칵테일 속 럼이 자메이카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턴 에스테이트와 마이어스 럼 같은 상징적인 브랜드 덕분에 자메이카는 세계 럼의 수도로 불립니다. 자메이카 럼이 단순히 파티용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럼펀치, 룸펀치를 시도해보세요. 럼진, 라임 주스, 사탕수수 시럽, 그리고 약간의 향신료가 어우러진 전통 칵테일입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달콤함, 새콤함, 매콤함이 어우러진 열대의 교향곡이 입안에서 펼쳐져 섬의 햇살 가득한 해변으로 바로 이동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럼이 자메이카의 유일한 명물 음료는 아닙니다. 이 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 마운틴 커피도 생산합니다. 해발 2000m 이상의 안개 낀 블루 마운틴 봉우리에서 재배되는 이 커피는 부드러운 질감과 독특하고 세련된 맛으로 유명합니다. 서늘한 기후, 영양분이 풍부한 화산토, 충분한 강구량이 이 프리미엄 커피를 재배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7번 아라와크에서 식민지 시대로 이어진 신비. 자메이카는 7,99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섬으로 멋진 해변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로도 유명합니다. 이 섬의 최초 정착민은 아라와크 혹은 타이노족으로 서기 600년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섬을 자카라고 불렀는데 이는 숲과 물의 땅이라는 의미로 섬의 울창한 자연과 깊은 연결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아라와크족은 평화로운 사람들로 사냥과 낚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카사바 뿌리로 만든 납작빵인 카사바 브레드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이를 맛본다면 전통적인 카리브 해시 크레페를 연상시키는 맛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4년 인도를 찾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메이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섬을 눈으로 본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묘사했지만 이는 어두운 식민지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의 배뿐 아니라 스페인의 자메이카 식민지화도 함께 가져왔으며 섬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1955년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자메이카를 점령하면서 설탕 농장의 확장과 아프리카 노예의 강제 이주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6번 빛나는 석호. 자메이카가 하얀 모래사장과 아름다운 폭포만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했다면 팔머스의 루미너스 석회에서 밤이 되면 시작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준비하세요. 이곳은 평범한 석호가 아닙니다. 루미너스 석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생물 발광 현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수백만 마리의 미세한 미생물인 디노플레이젤레이트가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자연의 빛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디노플레이젤레이트는 움직임에 의해 파란 빛을 발하는 플랑크톤입니다. 밤에 석호의 물속에 몸을 담그면 물을 젓거나 튕길 때마다 빛나는 파도가 물결치며 마치 물 위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마치 별이 빛나는 하늘이 바다에 반사된 듯하며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루미너스 석호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사브레이 강에서 흘러오는 담수와 카리브해의 바닷물이 만나 독특한 환경을 이루고 있어 디노플레젤레이트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자메이카 생물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루미너스 석호의 빛나는 생물 밀도는 푸에르토리코나 바하마와 같은 다른 유명 생물 발광 지역보다 10배나 높습니다. 루미너스 석호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달이 없는 밤으로 어둠이 빛나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방문객들은 야간 보트 투어에 참여해 반짝이는 물 위를 가로지르거나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빛나는 플랑크톤과 함께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석회에서 수영한 관광객의 95% 이상이 이를 놀라운 경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5%는 빛나는 물에 매료되어 설문을 완료할 말조차 찾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석호의 마법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5번 던스 리버 폭포. 자메이카를 방문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명소 중 하나는 바로 상징적인 던스 리버 폭포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 중 하나로 폭포는 180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하며 울창한 열대 숲에서 카리브해까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 장관을 이룹니다. 푸른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던스 리버 폭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과 스릴을 즐기는 모험객의 흥미진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던스 리버 폭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폭포 오르기입니다. 수백 명의 방문객, 현지인과 관광객이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이루며 미끄러운 바위를 오르는데 숙련된 현지 가이드들이 도와줍니다. 이 재미있고 짜릿한 모험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적합합니다.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길을 따라 폭포를 오르며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발을 적시는 경험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폭포 오르기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고 햇살 속 흰 거품이 튀며 열대 환경이 어우러져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지 가이드들은 종종 방문객들에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사진을 찍고 울창한 경치를 즐기도록 권합니다. 그림 같은 환경 덕분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완벽한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던스 리버 폭포가 단순한 자연 명소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있다는 점입니다. 1957년 이곳은 라스 초레라스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스페인과 영국이 자메이카 지배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영국이 승리하면서 섬 식민지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폭포를 오르며 여러분은 단순히 자연의 경이로움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자메이카의 풍부하고 격동적인 과거를 직접 체험하는 셈입니다. 4번 자메이카의 보석 블루홀. 자메이카는 길게 이어진 백사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울창한 자연 속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블루홀 또는 아이리 블루홀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오초리오스의 울창한 언덕 깊숙이 자리한 블루홀은 놀라운 자연미를 자랑하며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밀림과 폭포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청록색 연못이 이어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블루홀은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작은 폭포, 석회암 절벽, 열대 나무 사이 숨겨진 천연 수영장으로 이루어진 자연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연못은 깊고 맑은 푸른색으로 주변 나무와 햇빛을 반사합니다. 높은 절벽 위에 서서 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물을 바라보면 매혹적인 광경에 다이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이들에게 완벽한 목적지이며 쉽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서서 눈부신 푸른 물을 내려다보세요. 강력하게 뛰어내리면 시원한 물속으로 몸이 잠기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이 경험을 완전한 자유의 감각이라고 표현하며 몸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영과 절벽 다이빙 외에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블루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설 중 하나는 이 물을 지키는 영혼, 즉 이곳의 아름다움과 순수를 보호하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지인들은 순수한 마음과 평화로운 정신으로 블루홀에서 목욕하면 신들이 행운과 건강을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자메이카 관광청에 따르면 블루홀은 매년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기 자연 명소입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적고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며 물을 자연스러운 거울처럼 만들어 주변의 푸른 숲을 비춥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를 지상에서 만나는 천국의 한 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 하얀 모래의 천국. 자메이카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섬 전체에 펼쳐진 놀라운 해변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 눈부신 햇살이 어우러져 완벽한 휴양지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자메이카의 각 해변은 저마다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활기찬 수상 스포츠가 가능한 해변부터 푸른 숲속에 자리한 평화로운 망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섬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들을 살펴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특별한 경험이 되는 곳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정은 네그릴 서부에 위치한 자메이카의 대표적인 해변
세븐마일 비치에서 시작합니다. 이름 그대로 길이 11km가 넘는 이 해변은 부드러운 하얀 모래와 수정같이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로 덮여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세븐마일 비치는 서핑, 카약, 산호초 속 스노클링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2020년 트립어드바이저는 세븐마일 비치를 세계 최고의 해변 10곳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네그릴의 석양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몬테고 베이에 위치한 닥터스 케이브 비치가 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과 부드러운 하얀 모래로 유명한 이 해변의 이름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한 지역 의사가 이 해변의 물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어 공중 목욕탕을 지어 누구나 치유의 물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닥터스 케이브 비치의 물이 얼마나 맑고 상쾌하며 편안한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용함과 평화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포틀랜드에 위치한 프렌치맨스 코브를 추천합니다. 자메이카에서 가장 아름답고 손상되지 않은 해변 중 하나로 민물강이 바다와 만나는 독특한 풍경이 유명합니다. 맑은 강물과 바닷물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장면은 수영을 즐기거나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쉬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번 밤말리 박물관. 킹스턴 중심부에 위치한 밤말리 박물관은 음악 애호가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로, 특히 레게의 부드러운 리듬과 밤말리의 감동적인 가사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이곳은 말리의 집이자 녹음실로 그가 세계와 공감한 명곡들을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오늘날 박물관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말리의 삶과 유산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팬들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말리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곳곳에 말리가 즐기던 허브 향이 퍼지고 레게 음악이 울려 퍼져 원 러브, 노 우먼, 노 크라이, 리뎀션 송과 같은 상징적인 곡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마치 말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말리의 삶을 보여주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그의 음악을 녹음하고 작곡한 터프곡 녹음실을 볼 수 있으며 말리가 사랑했던 깁슨 레스폴 기타 등 상징적인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곳곳에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한 사적인 순간부터 역사적인 공연 모습까지 다양한 가족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작은 영화관으로 방문객들은 말리의 격동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이 된 여정을 담고 있으며 평화와 정의를 위한 그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관람객들은 특히 사랑, 단합, 자유를 위한 말리의 강력한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메이카 관광청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밤말리 박물관을 방문하며 킹스턴의 주요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번 라스타파리교. 자메이카를 이야기할 때 1930년대에 시작된 라스타파리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스타파리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철학이자 아프리카 유산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이며 그들이 바빌론이라 부르는 물질주의적 서구 가치에 대한 거부를 담고 있습니다. 라스타파리 교도들은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의 1세를 지상에 나타난 메시아로 숭배합니다. 라스타파리의 가장 독특한 상징 중 하나는 드레드록으로 유다의 사자를 상징하며 힘과 영적 헌신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레드록을 패션과 연관시키지만 라스타파리 교도들에게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과 신과 연결되는 방법이자 사회적 규범과 바빌론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간자입니다. 라스타파리 교도들은 영적 의식에서 신성한 허브인 간자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신과 연결되고 깊은 명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라스타파리 교도 중 80% 이상이 간자를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간자는 오락용 마약이 아니라 깨달음의 허브인 셈입니다. 자메이카를 음악, 음식 혹은 해변 때문에 찾든 이 섬에서의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감정과 자연, 사람들과 연결되는 여정인 셈입니다. 해변에 앉아 자메이카 럼을 홀짝이며 여유를 즐기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자메이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여행지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